안녕하세요. 역사 속으로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의 갈리아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8년부터 50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바꾸고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사적 천재성과 갈리아인들의 불굴의 저항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시죠. 기원전 58년 로마 공화정은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야심찬 정치가이자 군인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북쪽의 갈리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갈리아는 현재의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으로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사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이 로마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정을 선언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화정을 보호하고 새로운 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의 연설은 군인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원정은 큰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삼두정치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이 원정을 통해 군사적 명성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로마 군단과 함께 갈리아로 향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갈리아에 진입한 카이사르의 군대는 여러 부족들과 초기 전투를 벌였습니다. 로마군은 뛰어난 조직력과 훈련으로 갈리아인들을 압도하며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헬베티족과의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전략적인 기동과 과감한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어 로마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들 간의 분열을 이용하여 각계격파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부 부족들과는 동맹을 맺어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게 하고 로마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갈리아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고 로마군의 진격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 속에서도 갈리아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카이사르는 앞으로 닥칠 더 큰 도전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로마군의 연이은 승리의 위협을 느낀 갈리아인들은 하나로 뭉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때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베르킨게토릭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갈리아의 여러 부족들을 단결시켜 로마에 맞서기 위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갈리아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성전을 호소하며 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는 게릴라 전술과 초토화 작전을 도입하여 로마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식량과 자원을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로마군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카이사르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의 단결된 힘은 로마군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의 결정적 순간은 알레시아 전투에서 찾아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알레시아 성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로마군에 맞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카이사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한 거대한 공사에 착수합니다. 로마군은 성 주위에 이중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내측 포위선은 알레시아 성을 봉쇄하고 외측 포위선은 갈리아의 지원군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로마군의 공학 기술과 조직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참호, 목책, 함정 등이 포함된 복잡한 방어 체계였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갈리아 지원군이 알레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몰려왔지만 로마군의 철벽 같은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안팎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카이사르는 군단을 지휘하며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긴 포위전 끝에 식량과 보급이 끊긴 베르킨게토릭스는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항복을 결심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 진영으로 나아가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카이사르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로써 알레시아 전투는 로마의 결정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갈리아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갈리아 전쟁에서의 승리는 카이사르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와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하며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급속한 권력 상승은 원로원과 정치적 경쟁자들의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폼페이우스와의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찼고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카이사르는 이에 응하지 않고 기원전 49년 루비콘강을 건너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로써 로마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사력과 갈리아에서 얻은 자원을 바탕으로 로마의 지배권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갈리아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을 넘어 로마 공화정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갈리아 전쟁은 로마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카이사르의 정복으로 로마는 갈리아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이는 로마 제국의 서유럽 진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갈리아의 풍부한 자원과 인구는 로마의 경제와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를 통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상세한 기록은 당시의 군사 전략, 문화, 지리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잔혹성과 갈리아인들의 희생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갈리아 전쟁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쟁을 통해 얻은 힘으로 로마의 정치 구조를 뒤흔들었고, 이는 결국 그의 암살과 이후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역사와 군사 전략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리아 전쟁은 로마와 유럽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용기와 전략, 그리고 갈리아인들의 저항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지식과 흥미를 전해드렸다면 기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역사 이야기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